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희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수백 회 연락을 나눴다고 적시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가 어려워질 때마다 한 검사장과 연락을 한 점에 주목했지만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뚜렷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도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서 뺐습니다. 한 법조인은 이와 관련해 수사팀이 무리하게 공모 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20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 갤럭시 스튜디오에서는 고객과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옴니 체험 서비스인 마이 갤럭시 스튜디오 플랫폼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마이 갤럭시 스튜디오는 카카오톡에서 마이 갤럭시 스튜디오 채널을 추가해 고객과 체험 전문가가 1대1로 영상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갤럭시 스튜디오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체험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높인 미래형 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11일 프리미엄 천장형 선풍기 LG 실링팬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LG 실링팬은 큰 날개가 천천히 회전하는 천장형 선풍기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LG전자는 신제품에 LG만의 차별화된 기술인 듀얼 윙과 흑동고래의 돌기 디자인을 적용해 공기순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LG전자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국내 고객들의 실링팬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번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은 오는 14일부터 수색 증산 뉴타운 3개 단지 1순위 청약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일정은 1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4일 당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2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GS건설은 이들 3개 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한 세대당 1개 단지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별, 주택형별 선호도에 따른 소신 청약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3개 단지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하고 청약 접수자 중 추첨을 통해 견본주택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신 ICT 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 가게 행복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SK텔레콤은 전국 소상공인 155명을 선정해 SNS 마케팅부터 상권 분석, 재고 관리와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가게 행복 챌린지 공모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9월 6일까지 소상공인 맞춤 정보 포털 비짓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응모하면 됩니다. SK텔레콤 SV 추진그룹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 U+가 중국 스타트업 앤리얼과 협업한 증강현실 글래스인 U+ 리얼 글래스를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에 직접 5G AR 글래스를 판매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U+ 리얼 글래스는 안경을 쓰듯 기기를 착용하면 눈앞 가상 공간에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줍니다. 화면 크기를 최대 100인치 이상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3개 앱 화면까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LG U+ 관계자는 AR 글래스는 VR 기기와 달리 전방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과 달리 양손에 자유를 준다며 특히 안경 형태의 착용 방식은 편의성도 상당히 높아 기존 헤드셋 형태의 AR 기기보다 호평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실감미디어 생태계 확장을 위한 실감미디어 서비스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KT는 이번 스타트업 공모전을 통해 고객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현장감과 실제감을 체험할 수 있는 슈퍼 VR 기반의 새로운 실감 미디어 서비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전은 총 3단계 평가로 진행되며 KT와 중기부는 1단계와 2단계 평가를 통해 9월 중 10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정합니다. KT 관계자는 국내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차원이 다른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세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계속된다면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정부 대책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것에 대해 학자로서 강직한 학문적 지조와 신념을 표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김 수석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에 불참하고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탈퇴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정권 주장과 달리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경제학적 진단을 몸으로 내리신 것이라며 수보회의에 불참한 것은 학자로서 강직한 학문적 지조와 신념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후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